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황 발작을 다루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황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사람 4사람 중에 1명꼴로 공황장애를 겪었거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만 명 이상의 공황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공황장애는 이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공황장애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 불안장애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장이 멎을 것 같고 가슴이 쪼여오는 것 같고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러면서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단적인 공포를 말합니다. 갑자기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숨이 멎어서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 온몸이 갑자기 찌릿찌릿하면서 굳어버려가지고 나의 뇌가 정지해가지고 그대로 졸도할 것 같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지하철에 있는데 지하철에서 교통사고가 날고 큰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극도의 어떤 심리적인 공포, 불안 상태를 느끼는 것을 바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의 어떤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냐? 즉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쉽게 말하면 프레스에서 시작돼요. PRESS, 프레스라는 것은 압력, 압박을 말하잖아요. 이 압력,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숨을 쉴 수 없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압박을 하면 엄마 숨 쉴 수 없어. 사장님 저 숨 쉴 수 없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저 답답해요. 저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호흡을 못 할 것 같아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이거라는 거죠. 결국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즉 공황장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담배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폭식증,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공황장애는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울증도 같이 동반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걸로 해서 불면증도 시작되고, 뭐 대인공포증, 이런 식으로 이 공황장애 하나가 다른 무차별적인 어떤 증상과 결합되면서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각한 현대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하나의 단어로 제가 함축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심리적인 회피, 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이 회피하는 것은, 심리적인 이 회피는 결국 공황을 키운다. 스트레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힘들고 버겁고 하니까 내가 이 상황을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회피하니까 점점 이 스트레스라는 이 괴물이, 이 귀신이 점점 커져서 눈덩이가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내 뒤를 쫓아다니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이 눈덩어리가 위에서 막 굴러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눈덩어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숨이 막히고, 조금만 내가 잘못하면 이 눈덩어리가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이런 어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극단적인 어떤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저항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서 뒤로 돌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거다.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신체적인 증상을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그러고 공황발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이 귀신에 대한 어떤 발작이 있었어요. 어릴 때 워낙 겁이 많아서 귀신만 생각해도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로는 귀신이 저는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혼자 밖에를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귀신을 무서워했는데, 제가 29살 때 혼자 명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어설프게 명상을 해서 내가 도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혼자 산을 갔어요.
한 4시인가 5시 정도에 혼자 산 중턱에서 혼자 명상을 하고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는지 명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딱 떴더니 온 세상이 어둠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안 그래도 귀신을 무서워했는데 산 중턱에서 나 혼자 있었을 때 그 심리적인 공황 상태, 아 이제 나 죽었다, 진짜 귀신이 날 죽일 거야 라는 엄청난 공포를 저는 그때 느꼈어요.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구나.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때 이랬어요. 너무 겁이 났지만 그래도 제가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이 산에 있는 귀신들에게 지금 다 말한다. 귀신이 있다면 차라리 빨리 와서 내 목을 조여라. 빨리 나를 죽이든지 내 심장을 못 뛰게 하든지 빨리 나를 죽여라. 깔끔하게. 그렇게 온 산을 향해서 제가 귀신이 있다면 빨리 나타나서 나 빨리 깔끔하게 죽여라. 아니면 꺼져라.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중얼중얼 하면서 욕하면서 빨리 나타날 거면 나타나라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혼자 산을 내려갔어요. 물론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때는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으니까 그냥 맞짱이라도 까자. 귀신 있으면 한번 나타나봐. 한번 내가 눈 보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 식으로 사실은 혼자 자기 최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 20분 정도 이 산을 내려왔어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때 겁을 먹어가지고 눈을 감아버리고 난 끝났다 해버렸으면 저는 저녁 내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말로 졸도해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회피하지 않고 차라리 아예 목숨 하나 건네놓고 네가 날 죽이든지 내가 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라고 그렇게 마음을 내버리니까 그 죽은 것 같은, 그 귀신이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절박한 그 무서운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내리고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이 귀신에 대한 공포증이 거의 많이 없어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무서워서 이렇게 회피했으면 아직도 저녁만 돼도 여전히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이 있을 거예요, 귀신이 날 언젠가 죽일지 몰라, 이런 어떤 무의식 속의 두려움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결국은 이 공황장애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고 해서 도망가 버리면 영원히 귀신이란 존재는 낮에도 이제는 나타나고 저녁에도 나타나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나타나고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아무 때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공황장애, 이 공황발작의 증세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아무 때나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그 두려움 상황에서 그냥 맞서 싸워서 한번 이겨봤더니 나중에는 그 어떤 공황 발작이나 증세가 올라오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귀신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내가 귀신 나타나라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타났네? 귀신이 없구나. 귀신이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지고 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법은 눈을 감고 두려워하고 제발 귀신아 사라져 주세요, 이게 아니라 눈을 뜨고 가슴에 문을 열고 한번 와봐라,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이 공포라는 이 괴물이라는 이 귀신이 나를 괴롭히면서 공황 발작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 공황 발작을 다루는 5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라는 것은 내가 외면하면 할수록 죽을 때까지 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눈앞의 적은 내가 대놓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이 두려움,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포는 사실은 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공황장애라는, 이 공황발작이라는 것, 혹시 내가 또 발작하지 않을까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저 동굴에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두렵잖아요.
혹시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 어떤 심리적인 공포가 공황 장애고 공황 발작이니까 차라리 호랑이가 나타나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호랑이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자 이거죠. 어차피 내가 보지 않으면 영원히 이 안에 호랑이가 언젠가 나타날 것 같은 발작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되니까 차라리 들어가서 정말로 어차피 호랑이가 와서 나 물어 죽이나 내가 그냥 앞으로 가서 이렇게 죽나 똑같으니까 직접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자. 호랑이 굴 속으로 첫 번째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영원히 이 두려움 공포로부터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아도 된다. 공황장애는 회피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겁을 먹어서 이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려는 회피 심리에서 공황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호랑이 굴 속으로 직접 이제는 용기를 갖고 들어가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기꺼이 느껴라.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제 들어가서 어차피 호랑이 와서 나를 죽이나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랑이가 나를 물어 죽이나 아니면 내가 호랑이가 맞짱 싸서 맞짱 떠서 죽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차라리 들어가서 기꺼이 느껴라. 감당해라. 마주해라. 즉 들어가서 이제는 한번 내가 너랑 한번 싸워줄게. 한번 싸워볼게. 내가 너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한번 견뎌볼게. 이 공황발작 일어나 봐. 네가 아무리 일어나도 나 죽지 않아. 아무리 심장이 멎을 것처럼 내가 무서워했지만 실제 심장 멎은 적 없어. 내가 갑자기 기절해가지고 내 삶이 끝날 것 같았지만 사실 그런 적이 없어.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이 멈춰서 내가 죽을 것 같았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때 심장이 멎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내가 느껴줄게. 감당해줄게. 이 공포와 함께 내가 맞이하면서 싸워줄게. 라고 이제는 단호하게 그 실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유일하게 극복하는 법은 이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진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만이 아 이게 두려움이 없구나.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뭔가를 처음에 할 때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막상 하고 나면 재밌기도 하잖아요. 별거 아니기도 하잖아요. 스키를 처음에 타기 전에는 이 무서운 데를 어떻게 가지 하는데 몇 번 넘어지고 타다 보면 이제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스키 타면서 노는 거잖아요. 자전거도 처음에 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면 자전거 타는 게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내가 실체를 보면서 싸워줄게, 맞이해줄게, 그를 받아들여줄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왜냐하면 도망가면 갈수록 내 삶이 더욱더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 속으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느껴주겠다, 싸워주겠다.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호랑이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아, 귀신이 없구나. 귀신이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지만 멎지 않았다.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숨이 막히지 않았다. 몸이 굳어가지고 졸도할 것 같았지만 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찌됐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아,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냥 불안이었을 뿐이구나. 즉 가짜야. 실제 가니까 호랑이가 나타난 게 아니었구나. 귀신아 나타나라 했는데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구나.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죽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버텨내고 견뎌내구나. 내가 상상한 만큼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상상은 했지만 그게 발생할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고 단지 내가 불안한 상상이 만들어낸 착각이자 공포이자 괴로움이었던 거구나 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싸워줄게.
그렇게 너 알고 보니까 너는 진짜가 아니라 그냥 가짜였고 불안이 만들어낸 환영이었고 환상이었고 거짓이었구나. 넌 가짜야. 그러니까 더 이상 너를 내가 진짜로 봐주지 않을 거야. 넌 가짜야. 넌 실체가 없어. 너가 나를 죽이지 못해. 라고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방법을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상상력을 키우지 말자라는 것이죠. 점점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아.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나 숨 못 쉴 것 같아. 지하철에 타면 나 완전히 끝나는 거야. 심장이 끝났어. 막 이래저래 이런 식으로 가짜라는 것을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걸 가짜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공황발작과 같은 그런 증상이나 그런 안 좋은 느낌들이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단호하게 마음으로 이제 꺼져.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너는 가짜야. 그래서 빨리 꺼져. 재수 없어. 너의 느낌은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제발 꺼져. 나는 너의 소리를 듣지 않을 거야. 나는 편안하게 지하철 탈 거야. 난 편안하게 비행기 한번 타볼 거야. 나 숨 쉬어. 내 심장 여전히 뛰고 있어. 나는 그것을 믿을 거야. 내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뛰었어. 그게 사실이야. 심장이 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그동안 잘못 믿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공황발작 그래 올라와. 대신 그걸 나는 믿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는 꺼져.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서 단호하게 이제는 이거를 제거할 수 있고 보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일종의 자기 중흥과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심리적인 어떤 공포가 만들어낸 이 망상에 취해가지고 이게 진짜였냐? 착각하면서 온 거예요. 이게 오랜 시간 되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호랑이 굴 속으로 공황 발작, 이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철이든 엘리베이터든 내가 무서워하는 곳을 직접 들어가서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정말 심장이 멎는지 안 멎는지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심장이 멎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불안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 그러니까 이제는 꺼져라고 단호하게 내 마음에서 이거를 회피하지 않고 내가 이제 힘으로 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네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했으면 마지막으로는 고생을 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하철 타는 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내가 극복해내고 그래도 이거를 견뎌냈잖아요. 그리고 났으면 내 자신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칭찬해주고 선물해주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지하철을 아예 못 탔는데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지하철을 탔구나. 예전에 엘리베이터 타는 걸 상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무섭긴 했어도 엘리베이터를 최소한 탈 수는 있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선물을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거든 선물을 마음껏 해주면서 내 자신에게 화이팅이라고 해준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5가지 방법입니다. 즉 결국은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무섭고 죽을 것 같고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은요. 우리 요즘에 학생들이 왕따 문제 심각하잖아요. 폭력.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가 나를 에워싸면서 폭력을 썼을 때 그 혼자 그 당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죽을 것 같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은 그 어떤 그 왕따 당한 폭력당한 어린이의 그 마음과 같은 심리 상태가 사실은 공황 상태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없고 이 넓은 우주에서 나 혼자일 것 같은 그 막막한 두려움, 그 공허함, 그 공포가 공황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망가고 싶지만 이 어떤 내 마음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 항상 이 마음은 어느 순간 이렇게 괴물처럼 귀신이 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저항하고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 고통, 그 두려움 속으로, 그 사건 현장 속으로, 그 트라우마 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들어가서 직접 느끼고 싸워줄게. 한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배짱을 한번 내밀자. 그러면서 이게 가짜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그때마다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느 어떤 공황 상태 발작이 일어나면 꺼져라고 단호하게 말을 해주면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내 자신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선물을 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했다라고 해주면 더 힘이 생기면서 또 이런 방법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공황장애가 증세가 이 발작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황장애가 이 어떤 1, 20분의 어떤 강의로 단순하게 설명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조금만 잘 이해하고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을 한다라면 훨씬 더 내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압력 속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숨 쉴 틈이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숨 쉴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생기면서 마음의 힘이 좀 더 강화되다 보면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공황 발작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 체험사 김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